이거 실전 면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자, 컨셉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답변을 한다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아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영화 대부입니다. 그 느와르 영화, 갱스터 영화의 거의 원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대부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이 컨셉을 면접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거부할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미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답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대전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분이 명료해야 한다. 자, 누구나 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에 따르는 근거가 명료할수록, 아주 클리어할수록, 그리고 탄탄할수록 더 설득력이 높겠죠. 자, 면접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대화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답을 하고 내 답변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장황해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면접관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들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항을 가정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주 일반적이고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했을 때는 누구나 다 대답을 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정상적인 상황, 법과 원칙을 어기게 되는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들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만 하고요. 조직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왜?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조직을, 조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그리고 고객을 생각하는 컨셉을 꾸준하게 내재화시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히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차별화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게 튄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어떻게 좋게 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 조직에서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맡게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면 좋을까요? 조직지향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는 조직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서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이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있어서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주장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에서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리자급이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능한 관리자,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단위 업무들과 내가 지금은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마저도 속속들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이 부정적인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이걸 미리 경험해보면은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답변들 누가 싫어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지향적이라는 것, 그런 컨셉들이 명료하게 지켜져 있죠. 나보다는 조직보다는 고객. 결국은 유능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 알고 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고객사 또는 개인 고객들을 훨씬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제가 이것들을 조합해서 답변을 하면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문장이 그렇게 길고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교육 정도 수료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당장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동기가 실수를 했던 걸 발견해낸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가정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개인보다는 조직이 더 선행이 되어야만 하겠죠. 동기가 실수한 부분을 감싸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어떤 명제가 있다면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죠.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분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더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컨셉. 자, 이것들은 저는 아주 일관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칙들을 지켜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답변들을 처음 요청을 받게 되시면 굉장히 긴장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내재화가 되어 있다면 2초, 3초 이내에 짧은 시간 만에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연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타 부서가 경영 계획서 작성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필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나보다는 조직 전체를 위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먼저 쿠션 멘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무스하게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가 중요한 만큼 다른 부서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하는 또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타적인 본인의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해당 부서에 중요한 업무가 있죠. 그 업무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들을 먼저 탐색을 해서 먼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최대한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세이브 되겠죠. 그 세이브된 시간 동안에 우리 업무를 좀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위한 협력이 되는 거죠. 이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초적인 원칙들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윈윈하는 상생의 모델, 부서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클리어하게 마무리해주면 좋겠죠. 이거 역시도 답변이 20초에서 30초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려운 질문이죠. 아버지 환갑입니다. 네, 1년 전부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는데 그 전날 부서장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업무를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서장은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걸 떠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어떤 가족들의 약속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부서장은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곤란한 상황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저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황시키기 위한 어떤 면접관들을 리스펙 해줘야죠. 리스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존중을 해드립니다. 네, 참 곤란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나가 보면 좋을까요? 자, 조직지향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겠죠. 자, 근데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1년 전부터 가족 전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실행 계획이라도 세워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조직지향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이 있었죠. 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하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뭐 회사 일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는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회사 일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근거, 조직지향적이다라는 거, 조직 우선이다라는 거, 조직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먼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또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한국에 남아 있다면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거다. 왜? 나에게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그런 점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다. 좋게 생각하실 거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해외여행을 지금은 당장 같이 못하겠지만 다른 기회에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획을 해서 좋은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셔도 충분히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증빙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했을 때 싫어할 면접관이 누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최초의 어떤 명분들을 계속 상기하시면서 면접 답변을 꾸려 나가시는 것이 좋고, 이것들도 충분히 훈련이 되신다고 하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각색을 하시고 좀 변형하신다면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 조직 외부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대전제 중에서 어떤 것들로 세팅을 하면은 가장 명료하고 스무스하게 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골라보면 좋을까요? 내부의 가치관과 외부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의 어떤 충돌,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택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죠? 맨 처음은 대화 타협으로 합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직이 원래 정한 법과 조직의 원칙과 외부의 어떤 법률을 따라야만 하겠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것들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팔이 안으로 굽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대전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법과 원칙의 해석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얘기를 풀어가면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민간회사건 공공기관이건 가리지 않고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업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가 전국 또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명료하게 답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똑같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만 근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조직의 룰이다 라고 한다면 조직인으로서 조직의 룰에 먼저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레임과 똑같죠. 거기다가 또 어떤 프레임을 또 가지고 와 볼까요? 그죠? 유능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작업들까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처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는 것들이 좀 더 핸디캡과 어떤 불리한 요소,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유능한 관리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난 노력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기회라고 보고 실제로 발령 나도 열심히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정말 새로 발령 나는 곳에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뤄내고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이뤄낸 다음에 정중하게 회사에서 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면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더 큰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